오늘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베르누이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얻으려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할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건데, 에너지라고 하면 주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탈 에너지, 즉 전체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면, 토탈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토탈 에너지라고 하면 어떤 유체가 함유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말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운동 에너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유체가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를 언급을 할 때 이 내부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토탈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U, 그리고 수정을 할게요. 내부 에너지 라지 E, 그리고 위치 에너지 라지 U, 그리고 운동 에너지 라지 K. 주로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흐름상 맞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리고 저희가 내부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외부와의 뭔가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눈 것 이외에도 어떤 외부에 의한 압력, 외부에 의한 그런 상호작용이 고려되는 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단정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열린 개가 아니라 닫힌 개라는 가정을 저희가 미리 하고 간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탈 에너지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거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저희의 주 관심사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변한다고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델타라는 텀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에너지가 변화할 때 그 에너지가 변하는 통로가, 열역학을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로 열과 이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서로 교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토탈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라는 이렇게 델타의 성질을 이용한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앞에처럼 1과 열로 에너지가 출입하고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컨트롤 볼륨 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컨트롤 볼륨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어떤 외부에서 어떤 컨트롤 볼륨에 토탈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그것의 통로는 열과 일이 되겠죠. 하지만 역시 그런 얘기 또한 앞의 식과 뒤의 식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토탈 에너지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시픽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페시픽은 주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정한, 특별한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 스페시픽이라는 것은 역학에서 스페시픽이라는 말이 나오면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질량으로 나눈 값. 주로 질량으로 나눈 값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밀도를 질량으로 나눈 그 비중을 생각할 수 있겠죠. 비중을 생각하신다면 스페시픽이라는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페시픽이라는 개념을 이 토탈 에너지의 변화에서도 적용을 해볼 건데,
우선 토탈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값에 대해 살펴본다면 저희가 토탈 에너지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각 파트별로 각각 다 질량으로 나눈 텀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질량으로 나눠지고 위치 에너지도 질량으로 나눠지고 운동 에너지도 질량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내부 에너지는 특정한 어떤 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량으로 나눠진 값을 스몰 e라고 하고 위치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눠졌을 때는 GZ라는 값이 낫겠죠. 뭐 MGH에서 GH가 남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거기서 m이 사라지니까 2분의 1 u제곱 즉 유체역학에서는 V보다는 U라는 기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자의 차이지 의미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토탈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토탈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변화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토탈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하냐면 1과 열을 통해서 그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토탈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어떤 열이 발생하고 또한 축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행해졌을 때 일이 행해질 수도 있고 컨트롤 볼륨이 다른 객체에 대해서 일을 해진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Q와 W의 항은 이해되고 그리고 컨트롤 볼륨 항에서 무엇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이해되지만 이 쉐프트 웍이라는 개념을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데 쉐프트 웍이라는 거는 일과 열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는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펠러가 있는데 저희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항은 여기에 내부에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일이 들어가고 나가고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 컨트롤 볼륨을 설정한 이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역학적 상황을 의미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프로펠러가 가동한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 프로펠러가 가동하는 경우에 모든 항을 고려한 텀이 이 쉐프트 웍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을 저희가 스페시픽의 개념을 따라서 즉 이 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똑같은 항을 그대로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지금 이게 질량으로 나눠진 값이기 때문에 다시 질량을 곱해주면 원래 항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네, 이렇게 쓰면 좌변의 항과 이 좌변의 항과 이 항의 의미가 똑같아지고 우변의 항을 표현을 해보면 내부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뭐 아래 첨자에 이 나옴만 바뀌고 똑같은 식을 가지고 되겠죠. 로 Q 인 제곱 마이너스 로 Q 아웃 2 GZ 2분의 1 U 지금은 우변의 항을 모두 다 쓴 것은 아니고 토탈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감을 표현할 때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토탈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로 Q를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로큐라는 것은 지금 질량 유속을 의미합니다. 질량 유속을 굳이 곱해준 이유는 좌변의 항 역시 질량을 곱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주어야 토탈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따로 변화 없이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 식을 출발점으로 저희가 이 식이 토탈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유체역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조금 표현을 해본 거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항은 지금부터 이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저희가 관심 있는 항을 뒤에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내부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차이점은 이게 메카니컬 에너지라는 거죠. 메카니컬 에너지로부터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식을 다 끌어쓰지 않고 메카니컬 에너지에 해당하는 항만 저희가 도출을 해보면 역시 시간에 대한 메카니컬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로큐인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이어서 아웃 이것 또한 아래 첨점은 바뀌고 뭐 부호만 바뀌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Q항이 조금 빠진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지금 내부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메카니컬 에너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적인 부분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해주냐 또는 일을 당하냐 이 텀만 남은 메카니컬 에너지의 관점에 저희가 집중을 한 겁니다. 메카니컬 에너지의 관점을 집중했을 때 지금 이 식이 완성된 것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부터 제대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메카니컬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했을 때 저희가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뒤에 C라는 텀이 존재를 합니다. 이 C라는 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C라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판명된 부분은 없지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F와 R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F라는 것은 프릭션, 마찰력과 관련 있는 거고, 마찰. 그리고 R이라는 개념은 density, 밀도와 관련 있는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마찰력과 관계 있는 항이 F다, density와 관련 있는 항이 R이다, 그리고 그것의 합이 C라는 개념이다 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여기를 너무 파고들면 깊이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들어가도 학부생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메카니컬 에너지를 따로 떼었죠. 근데 이 C라는 개념은 마이너스 C고 인터널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또 따로 떼놓으면 플러스 C 항이 생깁니다. 따라서 두 개를 다시 더하면 C라는 항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토탈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거는 인터널 에너지와 메카니컬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와 메카니컬 에너지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C 그리고 플러스 C에서 서로 상쇄되고 이거는 프릭션과 덴시티에 대한 항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합했을 때 토탈 에너지에 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C라는 개념은 인터널 에너지와 메카니컬 에너지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어주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공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함을 위해서 조금 가정을 한다면 이 R이라는 항은 덴시티와 관련 있는 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덴시티가 컨스턴트하다면 R의 의미는 없겠죠. 왜냐면 지금 플로우 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벨로시티 그라디언트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그 비스코시티가 일정한 그 뉴토니안 플루이드라 가정했을 때 이 덴시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R항을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식을 이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할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 밸런스 식에 의하면 결국에 에너지는 변화량은 결국 0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맨 처음에 초기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0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저희가 메카니컬 에너지를 따온 이 항이 결국 0이라는 거죠.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rho Q in GZ 그리고 아웃에 대한 항과 추가로 축일 그리고 일이 행해지고 당했을 때 거기다가 지금 C를 안 쓰고 F를 쓴 이유는 저희가 덴시티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R이라는 텀을 무시한 형태가 되겠죠. 결국 이게 메카니컬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되어야 되므로 저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일에 관한 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오메가라고 치환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질량 보존에 의하면 rho Q in, rho Q out. 즉 매스 플로우 레이트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즉 질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rho Q in과 rho Q out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스 밸런스를 위의 식에 적용을 했을 때 rho Q in과 rho Q out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 GZ 오메가 S. 식이 되게 길어지는데 위의 식을 rho Q in과 rho Q out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관한 텀을 모두 오메가라고 가정하였고 이 F라는 항을 스몰 f로 바꾼 이유는 모든 항을 rho Q로 나눴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를 상징하는 위에 있는 다시 사라지고 스몰 f로 바뀐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것이 rho Q로 나눴기 때문에 rho Q로 나눠도 에너지 밸런스 식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0이란 값을 갖고 위의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인과 아웃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과 아웃을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 이 강의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델타 GZ 여기서 G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빼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델타
2분의 u제곱 델타 P 로는 W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저희가 조금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거라고 말을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맨 처음에 원래 접해야 되는 제너럴한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게 원래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가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W, 즉 제가 오메가라고 정의했던 모든 일에 관한 텀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즉 일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F가 0이다. F가 0이라는 말은 아까 라지 F라는 항이 마찰력에 관한 항이기 때문에 F가 0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지나는 유체에 관해서 프릭션, 즉 마찰력이 없는 걸 고려했다는 것이겠죠. 이런 가정이 있다면 주로 문제풀이 예제를 보시면 이런 원서의 예제를 많이 보시면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텐데요. 그래서 주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하면 주로 이렇게 위에서 제가 증명했던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런 가정이 없을 때도 적용이 되는, 만약에 얘네들이 0이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식은 주로 어떠한 가정, 약간 상용화된, 약간 정형화된 가정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변의 항이 있는 항이 두 항이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했다면 저희가 결국 얻고 싶은 거는 이 항에서 얻고 싶은 것보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C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인터널 에너지와 메카니컬 에너지를 이어주는 개념이 C에서 나온 이 F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프릭션이라는 거는 파이프에서 움직일 때 유체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 없는, 현실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압 조건이기도 한데, 이 프릭션 팩터에는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뭐 패닝 팩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무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은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F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파이프를 설계를 할 때 이 유체가 얼마나 도달하는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떠한 플로우 레이트의 힘으로 밀어주어야 이 유체가,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유체가 그 도착지까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데 이 F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증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